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상징성 때문에 여야는 청문위원까지 교체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네,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고요. 잠시 뒤인 8시 10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청문회장으로 가는 복도 앞인데요. 잠시 뒤면 윤 후보자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이곳을 통해 청문회장으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는 등장인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후보자가 윤 전 서장 관련해서 수사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입니다. 2012년 경찰의 뇌물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됐고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수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윤 후보자는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경찰 수사팀장까지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당시 경찰 수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몰랐고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봐달라고 청탁을 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시 그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 전화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결국 당시 경찰 수사팀장도 윤 후보자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 이런 단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다음 등장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왜 거론이 됐습니까, 우선? 네, 윤 후보자가 지난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반면 윤 후보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허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015년 말에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양 원장은 특별한 당직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돕던 때입니다.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양 원장은 이듬해인 2016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윤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래 아마 2016년 그 제가 고공검사로 있을 때 그 공직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올 2월을 포함해 몇 차례 더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나 검찰 현안과는 무관했고 다른 동석자도 함께였던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치인과의 만남은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 당초에 야당에서 윤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급이 됐습니까?
네, 한국당은 전시회 기획 업무를 하는 윤 후보자의 부인의 기업 협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윤 후보자는 부인의 협찬에 개입한 적 없다, 이런 부인을 했었고요. 오늘 한국당은 더 이상 부인의 협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모와 관련해서요. 윤 후보자가 장모 관련 사기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한국당 장지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직접 배우의 윤 후보자가 있는 걸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일 텐데 그때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언급된 이름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윤 후보자가 마치 황 대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말이 끝나고 10여 분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름이 나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왜 무혐의 처리했니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공격수였던 한국당 위원들이 방어에 나섭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다시 나왔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하여튼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윤 후보자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총장이 되면 수사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다 한직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취임을 하면 과거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황 대표의 측근인 정점식 의원이 방어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몇 가지 쟁점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필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지금 이승필 기자에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봐줬느냐 하는 문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자와 윤 전 세무서장이 같이 만나서 골프를 치고 또 식사를 한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예. 일단 가깝다는 것 그리고 쟁점은 그래서 과연 그 수사를 봐줬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윤 전 세무서장이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수사에 개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이 2012년에 윤 전 세무서장을 수사할 때 당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6번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1차장 산하 형사 3부장이 맡았는데요. 윤 후보자는 3차장 산하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체계가 다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최규일 지검장이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2015년 2월입니다. 예. 이때는 윤 후보자가 좌천이 돼서 당시에 좌천이 돼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좌천이 된 뒤에 대구 고검 검사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예. 윤 후보자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예.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이게 앞서서 이제 공개된 문자 때문인데요. 예. 그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후보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문자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수사에 개입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문자에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던 게 아니라 윤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그런가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윤 과장은 누굽니까? 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직전까지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재 윤대진 검찰국장인데 윤 검찰국장도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던 거죠. 예. 따라서 문자에 나온 윤 과장이 윤대진 검찰국장인지 윤석열 후보자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전 세무서장 동생이 윤대진 검찰국장인데 왜 자신 동생이 검사인데 나한테 부탁을 했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면 틀림이 없군요. 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2015년 12월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윤 후보자가 자천돼서 대구 고검에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예. 이때 만나서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은 올해 2월에도 다시 만났는데요. 이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고 그렇다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윤 후보자의 오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도 과거에 윤 후보자에 대해서 영입을 제안한다는 주장이 오늘 박지원 의원이 새롭게 말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박지원 의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물어봐야 될 것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입하려던 주체가 자유한국당, 과거의 한나라당이라면 뭐 거기서도 얘기가 좀 나와야 이게 마저 확인이 되는 것이긴 하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총선 인재 영입에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건 뭐 맞는데 현직 검사에게 영입 제의하는 것은 글쎄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는 태블릿 PC가 또 조작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2년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 수장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받았을 때도 나왔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기도 하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김 의원은 태블릿 PC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미 논란이 정리된 문제입니다. 태블릿 PC에 전원을 켜서 시스템을 작동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라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검찰 관계자들이 꾸준히 해명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서원의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한 가지 관심사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과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이라며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장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기능은 소출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 설치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마약과 조세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수직적 지휘 개념보단 검경 협력이 도움이 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흔히 보는 모습이기도 하죠.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야 발언 기회를 얻을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언급되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치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내놓고 보여달라 말라 이런 식의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윤석열 후보자는 멋쩍은 듯 입을 다물거나 물을 마시거나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정작 윤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이후 1시간 반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거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발언 순서를 어겨가며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여상규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발언 끊었고 앞으로 발언하시고요.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김정민 의원 지도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윤석열을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여 위원장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한테. JTBC 박소연입니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저희 저한테 묻지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검찰총장을 해보면 어떠냐? 지금 총선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그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어떤 단서나 발언할 만한, 증언할 만한 의혹 같은 거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없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근데? 아니 장 팀장님이 만약에 수사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 여당 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듭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죠. 검찰 수사를 앞둔 의원들이 검찰총장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가? 청문회 시작과 함께 이것이 곧바로 쟁점이 됐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청문위원들의 자격 논란부터 불거집니다.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과연 적절한가? 청문위원 대부분이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7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 심사, 예산 심사를 제척돼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함께. 민주당은 고발 혐의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틀리죠. 실제로는 저희는 그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이 제지에 나서면서 공방이 멈췄고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다시 국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부에서 연결을 할 때는 저녁 식사 때문에 청문회가 잠시 좀 중단된 상태였는데 지금 물론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는지 서복현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의원들의 질의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몇 시부터 진행이 다시 됐습니까? 네, 당초 8시 10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청문위원들이 조금 늦게 모이면서 10분쯤 늦게 청문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문회가 재개된 이후의 발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한국당에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수사 과정을 되짚으면서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도 저희들이 짚어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요, 여야는 청문위원까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입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처가와 관련된 내용,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 만남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방은 없고 여야 공방만 있는 청문회다, 이런 분석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전 상황을 좀 보면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윤 후보자에 대한 첫 질문은 1시간 반이 지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서복현 기자가 지금 요약해 드린 바에 의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큰 건, 그러니까 뭐 결정타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뭐 새로운 얘기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까? 대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가 있으면 좀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큰 건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터뜨리고 그걸 쭉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네, 보통 하다 보면 오전에 주요 쟁점들이 나오고요. 오후에는 그 관련 쟁점들의 공방을 이어가는 수순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 재개된 청문회를 봤어도 새로운 내용들은 없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발언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청문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 17명이 약 7분씩 보충 질의를 하고 부족하면 더 질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후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청문회는 대략 몇 시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저녁 청문회는요, 여야 청문위원 17명이 약 7분씩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보충 질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정쯤 혹은 자정을 넘겨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 기자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수사의 예언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넉 달 뒤에 있을 수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잠깐 김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셈이 된 거죠. 얘기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예. 2월에 만났는데 6월에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할 거를 미리 왜 알지 못했냐라고 질타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상황. 예. 답은 윤석열 후보자의 그 대답 속에 명확히 있었는데요. 6월에 고발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고발에 대한 예지력도 필요한 것이냐라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6월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바로 이제 양정철 원장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서 양 원장 등이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내용이 알려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2월에 알기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자 김진태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추가로 오늘 청문위원회에 투입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가끔씩 초점이 좀 빗나갔고 정점식 의원은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작전은 약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난 달라요로 잡았습니다. 뭐가 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몇몇 의원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취지로 오늘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애초부터 청문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청문위원들 대부분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나 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고발된 위원들이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건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나는 재판에 계류됐을 때 법사위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 청문위원들은 그럼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일단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다라고 한 뒤에 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위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발은 됐지만 난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은 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개특위 앞에서는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생략된 걸 추정해 보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일단 정개특위 앞에서는 없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 의원의 주장인 셈입니다. 드러난 이렇게 모양만 놓고 보자면 검찰총장 후보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두어 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민주당도 우리는 한국당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도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다르다는 주장을 냈는데요. 백혜련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서 어떤 혐의로 고발됐냐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일단 고발된 것 자체는 민주당도 똑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튼 오늘 청문회를 보면 큰 한방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예. 오히려 이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후보자가 등장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전초전이 본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예. 오늘 청문회를 보면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예.